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미래의 인물 가운데서 그를 첫선에 꼽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민주화의 문에서 민족 통일의 문을 향하는 민족사의 선두에 서게 되리라는 것도 의심할 나위가 없다. 김근태 동지여, 길이 젊고 푸르거라. 1987년 7월 28일 문익환. 김근태 열사에 대한 문익환 목사가 쓰신 글귀입니다. 김근태, 영원한 민주주의자. 저는 왜 김근태 열사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오늘 초대 손님이 바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이수님 관장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작은 도서관 정관장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님 관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10년 됐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청취자분들께 관장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짧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는 김근태 기념도서관 관장이시고요.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왕언니로 통하십니다. 동네 엄마들과 함께한 독서 모임을 시작으로 교육 품앗이 활동에 이어 8평 컨테이너에서 시작하여 29평 동네 상가 건물의 작은 도서관 운영을 거쳐서 공공도서관인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관장,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 도봉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장을 거치기도 하셨습니다. 아주 뒷조사를 샅샅이 잘하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관장님의 어떤 공간과 직무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 네. 본연의 이수님에 대해서 청취자들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애칭이 있어요. 별칭? 이 뭐냐면 사랑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사랑해. 저를 사랑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별칭이고요. 네, 사랑해님. 네. 5 아이의 엄마이고 7살 손주를 둔 할머니이며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 밤잠을 설치는 또 걱정 많은 시민이기도 합니다. 뭐 이제 이웃 주민들은 저한테 오지라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제 별칭이 뭐라고요? 사랑해. 감사하고요. 사랑의 힘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소개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사랑해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관장님. 네. 그럼 진해는 어떠신가요? 오늘 진해 마을 라디오 출연하셨고 진해라는 곳을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보셨군요. 예. 좋습니다. 오실 때 이렇게 창원에서 이렇게 차량을 타고 이렇게 넘어오셨잖아요. 네네. 첫인상 어떠시던가요? 진해에 대한? 제가 이제 태워주셨잖아요. 창원에서 이제 진해로 이렇게 넘어오는 길을 따라서 장복 터널을 지나왔죠, 저희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아는 것처럼 진해가 그렇게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진해를 너무 잘 소개시켜 주셔서 8차선 도로, 이순신 장군, 뭐 길거리에 야자수? 여기 야자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떤 따뜻하고 편안하다라는 느낌? 너무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해를 이렇게 또 한번 경험을 하네요. 그 진해에 대해서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 참 저도 이제 제가 귀향해서 3년 차인데 저도 많이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 5 아이의 어머니기도 하셨으니까
그런 공감대가 엄마의 더- 치마폭으로 이렇게 쌓여있다 이런 느낌? 더 와닿습니다.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렇게 진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평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선 뭐 관장님을 모셨으니까 네. 김근태 기념도서관 이야기를 하지 않을 네,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잠깐 제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 네.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도봉구 최초의 라키비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네네.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어려운 그래서 단어죠. 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도서관의 라이브러리, 기록관의 아카이브, 박물관의 뮤지엄 이 세 단어를 합성한 단어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근태 기념도서관 뭐 사업 위주로 한번 설명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김근태 기념 네. 도서관이잖아요. 네. 사실 80년대 뭐 정기고문, 물고문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민주 열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 김근태는 특히나 산 증인이기도 하죠. 그분을 통해서 80년대 민주화와 관련한 기록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기념관의 성격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김근태 선생님을 비롯한 민주화 어떤 관련 기록들을 기록하는 일, 아카이빙하는 일, 또 그런 관련된 박물들을 전시하고 그런 도서들을 또 대출하고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김근태 기념도서관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가 민주주의이고 네. 인권이고 평화예요.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저희가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 또 사람 만나는 일에 있어서 그 부분들은 늘 우리가 가슴 안에 가지고 가는 거죠. 예. 뭐 주요 프로그램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늘 그렇지만 도서관의 주인은 주민이잖아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거의 양성 과정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민주 체험, 현장 체험 양성 과정. 그러면 남영동 네. 인권센터, 뭐 서대문 형무소, 명동이나 뭐 성공회 이렇게 네. 우리가 민주 성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설명하는 안내하는 그런 분들 양성하는 거. 독서 코칭과 관련해서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또 이제 배워서 이제 네. 안내하는 다 양성 과정 그렇잖아요. 본인이 배워서 실제로 그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해보는 거죠. 그게 1기, 2기, 3기, 4기 가는 건데 저희가 이제 도슨트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과 관련한 기록과 관련한 이것도 주민들이 해설을 해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들이 해설을 하는 모든 과정이 다 이렇게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록도 그러니까 아키비스트다. 나는 네. 아키비스트다. 이런 기록과 관련한 양성 과정, 도슨트 양성 과정, 민주 현장 체험 양성 과정, 뭐 다양한 양성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참여의 길을 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 자치나 시민 참여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양성 과정, 그러니까 교육 과정 없이 그냥 판만 벌려놓고 오십시오 하면 사실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쉽지 네. 않긴 하더라고요. 실제 활동가 분들도 그런 지점에서 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 네. 그게 도서관과 기록관과 박물관이라는 큰 테마와 관련해서 네.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는 게 참 인상 깊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 뭐죠? 제가 갑자기 하얀 백지가 됐는데 네,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3대 가장 키워드라고 말씀하신 민주주의, 인권, 평화 중에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시민들과 함께 일상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복합 문화 공간을 표방한다라는 네, 네, 모토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사실 일상 민주주의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양성 과정의 일환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양성된 시민들이 또 다른 시민들과 함께 어쨌든 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민주주의라는 가치도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일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 현장, 가장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인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가? 이런 일상 민주주의, 그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런 가치를 실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민주주의 그러면 이제 결국 민이 주인이다라는 뜻이라고 봐요. 네. 내 삶의 주인 네. 본인이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도 네. 그 있잖아요. 네. 민이 주인이다. 네. 그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뭐 모든,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모든 권력은 예.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네. 그 노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본인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일상화라고 하면 저는 일단 참여에 있다고 봐요.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주인으로서의 주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도서관의 주인도 주민이라고 하지만 서비스만 받겠다라고 하면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내가 낸 세금으로 저 도서관을 운영하니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게 주인의식도 아니죠.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아마 도서관을 잘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참여, 뭐 선거나 토론, 선거나 뭐 그 정책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것도 참여이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사회가 이제 이렇게 굴러가기 위한 다양한 어떤 삶의 현장,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다양성을 좀 받아들이고 본인을 좀 개방하는 거, 뭐 이런 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공론장, 주민자치나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자신의 삶의 문제 아니면 마을의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했던 공론장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꾸 이렇게 그쵸 문제들을 꺼내놓고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사실은 해답들이 많이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 결국은 나도 존중받고 우리도 존중받고 다 함께 같이 사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참여나 어떤 그 과정을 만드는 토론은 대단히 중요한 일상적인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어떤 실천을 위한 핵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네.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민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참여가 적극적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그런 어쨌든 사람들에게 모티브나 그런 어떤 동기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누군가가 역할은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실천이라고 하는데 참여가 이제 실천하고도 비슷한 단어긴 네. 한데 어쨌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 계기가 돼서 지역으로 나오고 마을 활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실천 활동도 학습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니까 네. 도서관의 역할은 이런 실천과 학습 두 개가 만날 때 진정한 리더들이 탄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실천하다가 어려운 걸 이 학문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네네. 기록에서 찾아보고 공부했던 걸 다시 실천해보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상호 선순환, 연결이 네. 선순환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 진정으로 마을 활동가들이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네. 나의 성숙이 결국은 마을의 성숙이 되는 거고 성장이 되는 거라서 그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하다. 해서 시민의식 우리가 네. 이제 얘기하는 시민의식 얘기하잖아. 시민력. 네. 이거는 실천과 학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점차적으로 네. 그 시민의식들이 좀 높아질 때 결국은 함께 잘 사는 마을들이 좀 더 내용 있게 네. 깊이 있는 내용 있게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봅니다. 도서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네. 작은 차 안에서 막 작은 도서관 엄청 걱정하고 왔거든요. 큰일 났다. 작은 도서관 이용자도 없고 뭐 법에서도 작은 도서관 공공으로 빠졌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맞아요. 큰일 났네 망했네 막 이런 얘기 막 했는데 결국은 작은 도서관의 역할도 나는 거기에 있다. 결국은 도서관은 전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네.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또 실천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토론하는 기회, 이런 것으로서 학습 공동체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보자, 양적으로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토론하고 뜨겁게 한번 실천하고 고민해 봤느냐. 그 사람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확실히 그 실제 그런 작은 도서관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셨던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 포인트를 딱 제대로 짚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네. 어떤 교육과 실천의 병행이라는 지점에서는 한쪽만 놓쳐서는 정말 그게 그러니까 금방 쓰러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힘듭니다 요즘 많이. 사실 뭐 이게 아무래도 김근태라는 이름의 무게감 때문이어서 저희가 이제 좀 초반부터 상당히 어려운 주제로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좀 가벼운 주제로 한번 네. 그 도봉구 왕언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제가 관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사실 공공도서관 관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주 40대 초반이시죠? 40대 초반부터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양육하기 위해서 뛰어드셨던 마을 활동, 거기서도 이제 작은 도서관 활동도 포함되셨죠. 그중에 지금 되돌아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가슴 속에 간직되고 있고 또는 누군가가 이것을 지역에서 좀 더 내가 했던 활동 중에 계속 이어나가고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가슴 뛰는 어떤 활동이나 사업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저는 그 결국은 제가 여성이고 또 주부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치유와 성장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성장 그러면 어떤 이렇게 약간 능력이 막 이렇게 능력의 근육이 막 있고 막 역량이 막 그런데 사실은 여성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치유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뭔가 그랬을 때 그 새롭게 좀 도약하는 느낌이 있고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역시 전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품앗이요. 예, 작은 도서관 운영 원리가 저희는 품앗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재정지기, 홍보지기, 뭐 모임지기, 뭐 지킴이, 이런 역할들을 다 운영지기 다 각자 다 n분의 1에서 다 똑같이 나눴고 그 1년에 한 번씩 역할을 돌렸고 이런 운영의 원리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을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군가가 독식하지 않고 정말 똑같이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실제로 그 역할들이 재정지기가 얼마나 그쵸 어렵겠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홍보지기로. 홍보지기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운영지기로. 약간 관장 같은 역할이잖아. 진짜 어려워요. 내 돈 쓰고 욕먹는 뭐 이런 자리죠.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도 다 품앗이 방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왜 저는 거의 돈이 들지 않았죠. 그래서 그쵸 전래놀이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교과 과정들 체험 활동들 다 엄마들의 재능을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저 혼자 키울 수 없었겠죠. 5을 마을의 주부들이 다 같이 키워줬기 때문에 저는 수월하게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어르신들 저도 이제 내일이면 한갑인데요. 네. 한갑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이 썽썽할 때 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좀 도와주고 그걸 시간으로라도 어떤 적금 통장에 좀 넣어놨다가 내가 몸이 좀 안 좋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것도 품앗이잖아요. 네. 그 제가 꿈꿨던 거는 어쨌든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마을 안에 저 정육점, 미용실, 뭐 어린이집, 뭐 이러저러한 이런 가게들이 다 물론 지역 화폐랑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된다면 내가 굳이 어디 가서 하지 않아도 돈 벌러 나가지 않아도 나의 재능과 시간을 조금 교환해서 네. 이제 마을의 어떤 부분들이 살아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상상을 꽤 했었어요. 물론 이제 구축은 하진 못했지만 네. 마을의 주부들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이제 지역의 이제 마을 공동체 10년 사실 많은 시민이 등장했고 많은 사업을 했고 많은 공간이 생겼어요. 네. 10년을 뒤돌아보아 한계도 많은 것 같아. 실패한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저는 그 경험들은 오롯이 남아있다. 그래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친구, 새롭게 등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내는 영향력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본 경험이 있고 또 욕심이 가득 차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망한 친구도 보게 돼요. 이게 다양한 다양한 활동의 어떤 그쵸. 이게 다 배움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에게 권한 아니면 권력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지워졌을 때 사실은 난 좀 더 발전된 그런 운영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10년이 평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 내 한계는 어디이며 우리의 한계는 어디이며 내 능력은 어디까지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뭐다 정도는 실패 속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돈이 없어도 어떤 능력이 없어도 품앗이 정신이라고 하는 품앗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좀 따뜻함, 인간의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나는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이 마을 관결망 안에서 좀 살고 싶다. 그걸 좀 만들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는. 난 능력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을에 이렇게 관계망들 속에서 난 안전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 집에 불이 나도 그쵸 찾아와줄 사람들이 많아.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여성의 치유와 성장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품앗이와 관련한 품앗이 공동체와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도 지속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구조 어떻든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 저희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오는 엄마들의 요구사항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를 그냥 사설 학원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마땅한 솔루션이 잘 없는 거죠.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품앗이라는 지점은 아주 저희 도서관도 깊이 참고해서 바로 실행을 해볼 만한 구조 시스템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상처가 많다는 것. 남성이 잘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여성만이 지니는 그런 상처들에 대한 치유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점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교훈이 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활동에서 기억 남으시는 것 사실은 근데 그런 활동가로서의 삶에서 완전히 변모하셔서 이제 공공 도서관의 활동 이제 관장으로서의 어쨌든 공직까지는 아니지만 공공의 어쨌든 역할도 같이 겸비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관장님의 삶 자체를 양분한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일단 마을 활동가로서의 삶 전반기에 그러니까 후반기에 어쨌든 공공 영역에서의 또 다른 이제 그 도서관의 어쨌든 역할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어떤가요? 가장 큰 차이가
어땠던가요? 더 조금 깊숙이 보면 경제적 자유와 뭔가 네. 그냥 자유, 내가 네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의 차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점이 아니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다 양쪽을 겸비하신 분이 근데 거의 이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0년을 살았는데요. 네. 참 이 60년이 한국 대한민국 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예. 지점들을 사실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는 또 이 공동체의 그쵸. 역사와 예. 되게 이제 맞닿아 있고 제 의식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집단 의식과 비슷하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요구하거나 지역이 요구하거나 이런 것 속에서 저는 그냥 그 파도를 잘 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 키울 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가정주부로서 내 삶이 처해 있을 때는 또 그거에 때 부침했던 것 같고 네. 작은 도서관 10년 했고 지금 공공도서관 13년 차입니다. 배움이 크죠. 저는 늘 일생이 배움의 길인데 네. 매번 어떤 큰일이 생겼거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요동칠 때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배움을 주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특히 그러고 나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배울 타임이었군. 이렇게 생각하면 네. 물론 이제 절 잘 아는 사람은 네 인생은 참 팔자가 센 것 같아. 산전수전 공중전을 어떻게 그렇게 겪을 수가 있어? 라든지 네. 아니면 또 어디 이렇게 용하다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이 어둡구나. 내가 속한 환경은 늘 어둡구나. 근데 네. 그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 사주 팔자가 세든 안 세든 내가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이 뭐다라고 알았을 때 느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태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동안 나의 실수들, 내 안의 욕망들, 또 이 좌절들, 이런 여러 가지 수십 개의 다양한 감정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조금 편해진 것 같긴 해요. 네. 조금 편해진 것 같아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죠. 근데 어떤 역할과 어떤 사건과 이런 것들 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또 즐겁게 체험하면서 또 여기서 난 또 뭘 배워야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즐겁고 재밌게 살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러면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나 네. 다음에 내가 경험이란 측면에서 상당히 다채로우신 것 같아요. 경험, 그렇죠. 네, 경험과 체험이란 측면에서 네. 상당히 다채로움을 펼쳐내시는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 어쨌든 어떤 지점 40대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움츠리고 있던 거인이 깨어나서 막 엄청 활발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친 그런 시기로 보이기도 한데 그 경험이란 측면에서 다음에 내가 정말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거 어떠실까요? 개인적으로나 공적 영역에서나 상관없이. 전 제 삶은 늘 뭔가 이렇게 과제가 앞에 있고 혹은 고지가 앞에 있고 이렇게 이렇게 조직은 사실 이렇게 자동차에 비유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어쨌든 엑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와이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이제 자동차가 네. 사실 잘 가는 거잖아요. 제 삶도 이제 그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좀 겪어왔던 것 같고 이제는 불도저처럼 계속 그 과제를 수행하는 남성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어머니로서 좀 가족과 지내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갖고 네. 물론 이제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건 질적으로 깊이 만난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이 사업을 해야 돼서 같이 연대를 해야 돼서 뭔가 사업 위주로 만났다면 좀 깊이 만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관찰하는 거. 나도 소모 지역에서 소모됐다. 그래서 나 소진됐어. 막 이렇게 이랬는데 나도 그러더라고요. 상대를 활용하고 사업을 위해서 그쵸. 이랬던 것이라면 이제 좀 술도 한 잔 먹고 네. 본인의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지역과 사람에 대해 잘 관찰하고 좀 깊이 이해하고 좀 만나는 것도 조금 진지하게 만나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겠다. 왜냐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상담하겠다고 이렇게 막 오시는 또 지역 또 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상담해주다 보면 그쵸. 내용이 너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깊이 좀 만나고 재밌는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삶이 다채로운 어쨌든 경험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조금 깊이 이수님 개인의 삶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깊이 있게 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바란다는 말씀. 저도 깊이 공감이 되고요. 네. 사랑해님의 말씀에 아주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도서관 김근태 기념도서관 이 얘기에서부터 지금 마을 활동가로서의 삶의 여러 가지 가슴속 깊이 남아있던 얘기들 여전히 바람하시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펼쳐 나가고 싶은 바도 나눠봤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지네마을 라디오도 사실은 핵심이 그거죠.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네마을 라디오 미디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던 것 중에 이런 지네마을 라디오를 위해서 나름의 이제 조언, 그러니까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 이런 걸 이끌기 위해서 어떤 지점에서 좀 저희가 집중을 하고 좀 에너지를 쏟으면 좋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견해가. 저는 아까 이제 여기 딱 지네 마을 라디오 딱 들었는데 여기 청년들이 서너 명 있고요. 또 뭔가 활동을 하는 청년들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마을에 청년이 없어요. 도봉구도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없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군요. 마을에는 주부밖에 없어요. 주부들이 이제 성장해서 마을 일꾼으로 막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저는 청년들이 좀 마을 안에서 정착하고 정주하고 마을 활동들을 정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그런 청년들 몇 명 이렇게 만나보면 저는 되게 놀라요. 청년들이 저는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저희 이제 네안데르탈린이라고 저 스스로를 표현하고요. 청년들을 청년들을 뭐라고 그러지? 신인류. 그쵸. 사피엔스 정도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성세대들은 불편한 게 없으니까 변화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전 청년들한테 거는 기대가 정말 커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전 매번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마음, 선한 영향력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은 아마 마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좀 밥을 먹거나 같이 공부를 좀 하거나 뭔가 좀 그런 소규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자주 만나고 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좀 해보면 굉장히 활력이 생길 것 같아요. 마을이 활력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년들 있다니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앞으로 청년의 마을 활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같이 연대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김근태 기념도서관 이순인 관장님 모시고 그 김근태 기념도서관 이야기부터 마을 활동가로서의 관장님만의 노하우,
또 마을 활성화를 위한 청년들과의 연대 이런 것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떠신가? 오늘 진해마을 라디오 출연 소감 어떠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역할들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네. 꿋꿋하게 지켜나가시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3천만 년 동안 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축복을 드리면서 좋은 운 받으시고 3천만 년 동안 대대손손 잘 사시고 네. 그럴 뭐 충분해요. 충분한 존재들이니까 열심히 하시고 힘내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님 김근태 기념도서관 관장과 함께 하였습니다. 휴머니스트 김근태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관장님의 말씀처럼 이수님 관장의 마을 공동체 활동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에는 사람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후된 도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지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늘 이수님 관장님으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 속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본질을 엿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작은 도서관 정관장이었습니다.